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의 땅 주인들이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십 년간 땅을 묶어놓고는 이제 와서 건설업자들 배만 불리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사업자가 뒤바뀌면서 광주시 교육청의 청사 이전 계획이 꼬여버렸습니다. 지난해 처음 공개돼 화제를 모았던 5.18 영상은 당시 군 당국이 취합한 자료로 추정됩니다. 집단 발포 등의 핵심적인 영상이 더 있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신안의 섬들을 육지로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개통했습니다. 영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원 계획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상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토지 소유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땅 주인들을 희생시켜놓고 이제 와서 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리려 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공원 2단계 토지 소유자들이 비대위를 구성하고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은 공원 부지에 고분양가의 초호화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며 사업 시행자에게만 막대한 이득이 돌아간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공재인 공원을 시민 땅을 민간 건설업자를 통해서 개발한다는 건데 알고 보면 그것은 민간 건설업자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주는 특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땅 주인의 희생을 전제로 공원 부지를 건설사의 먹잇감으로 만들어주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절대 땅을 내놓지 않겠다며 이번 기회에 공원 부지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공원 부지로 묶여가지고 평균 지가가 2만 원대입니다. 15,000원, 2만 원인데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시세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주민 설명회 안내장조차 받지 못했다며 광주시가 토지 소유자들을 배제하고 있다고도 성토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실제 주소지가 아니라 토지대장의 주소로 안내장이 발송돼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땅 주인들과 대화하겠지만 잘 되지 않을 경우 강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사업이 되다 보면은 이제 만일 주민 동의 안 되면은 관련 법에 따라서 이제 토지 수용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10개 공원의 토지 소유자는 모두 2,000명가량에 달합니다. 오는 9월 이후부터는 보상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만큼 광주시가 땅 주인들을 설득해야 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민간공원 2단계 특례 사업은 토지 보상 문제 말고도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바뀌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 교육청의 청사 이전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 1988년에 지어진 광주시 교육청. 31년 된 낡은 건물의 사무실은 직원들이 빼곡하게 앉을 정도로 좁습니다. 주차장도 형편없이 부족해 출퇴근 주차 대란이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여기에 3,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교통난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은 시교육청 청사는 비좁은 공간과 구조적인 안정 문제 때문에 중축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 진행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중앙공원의 부지가 넓고 접근성이 좋은 데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공공기관인 광주도시공사로 선정되자 협의가 잘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광주시에도 지난 8월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상 밖의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청사 이전을 위해 처음부터 협의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상황이지만 이윤 창출이 목적인 민간기업과의 청사 이전 논의는 공기업인 도시공사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주 도시공사하고 좀 협의를 쭉 하려고 했었는데 사업자가 바뀌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좀 겪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시청과 잘 얘기를 해가지고 좀 청사가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중앙공원 우선 협상 대상자인 한양건설은 시교육청 청사 이전 부지가 포함되지 않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사 한양건설과 이야기가 잘 풀린다 하더라도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 사업 제안서를 다시 작성해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뒤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안사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좀 연결을 해준 상태고요. 제안사에서 그 내용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은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내년 7월 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야 합니다. 지금도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 사업자가 청사 이전 요구를 받아들일지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당시에 찍힌 미공개 영상이 지난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었죠. 영상을 공개한 5.18 기록관은 그동안 출처를 조사해봤더니 군 당국이 취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5.18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영상 기록이 더 있는 건 아닌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38년 만에 공개된 5.18 광주를 담은 72분 분량 흑백 무성 필름. 광주 진압 뒤 소준열의 생생한 웃음. 처음 공개된 망월묘역 안장 영상이 화제가 됐고 누가 찍었는지 큰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의 영상을 판매한 수집가는 이 영상이 한 군인이 퇴직할 때 군 당국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라고만 밝히고 군인의 신원은 비밀에 붙이고 있습니다. 기록관은 촬영자 확인에 끝내 실패했지만 5.18 촬영 자료를 군에 제출한 적이 있다는 일부 기자들의 증언을 확보해 군이 취합한 영상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일단 결론 냈습니다. 당시에 너무 오목해가지고 시간도 없고 촉박한 그런 상황에서 필름만 서울로 올려보낸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촬영을 하고도 현상된 사진을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특정해서 말씀을 못 해주신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와 전후 상황, 도청 진압 영상 등이 누락돼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편집했는지 나머지 영상이 군 당국에 남아있는지 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록관은 이러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군이 답변하지 않을 거라는 이유로 지난 1년간 군 당국에는 확인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영상물과 기록물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믿음을 심어주었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방부 장관은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자료를 발견하고도 군의 협조 요청조차 못하는 기록관을 보면 진상규명을 위해 서로 충분히 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5.18 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는 1980년 당시 군법회의에서 내란 중요임무 정사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홍 변호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신 독재 시절부터 시국 사건을 무료로 변론해온 홍 변호사는 5.18 때 시민 희생을 막기 위한 이른바 죽음의 행진에 나섰다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전남 신안의 섬들을 육지로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착공 9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섬에 살면서 불편이 많았던 주민들에겐 그야말로 천사 같은 다리일 텐데요. 차 타고 섬으로 가는 길이 뚫리면서 관광 활성화도 기대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4개 섬으로 이뤄진 신안군을 상징하는 천사대교가 개통됐습니다. 신안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는 총 연장 10.8km, 해상 연결 구간만 7.2km에 달합니다. 이미 다리로 이어진 암태, 자은 등 신안 중부권 4개 섬이 천사대교를 통해 육지로 연결된 겁니다. 그동안 신안섬 주민들이 육지로 나오려면 배로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하지만 천사대교 개통으로 자동차로 10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상악화와 응급환자가 발생 시 발이 묶였던 만여 명의 섬 주민들은 이제 언제든지 육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배 시간이 안 맞아서 시골에 못 들어가니까 목표에서 하루를 묵고 들어갔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부담감이 없고 새벽에 출발해서 밤에 올 수도 있고. 응급하다가 생기면 배 타고 또 차 타고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차가 바로 가니까 직접 가니까 빠르고 그런 것이 편리하고 좋죠. 서울과 암태를 오가는 고속버스도 오는 11일부터 하루 2차례 운행됩니다.
섬 주민들의 생활권 확대는 물론 물류비 절감 등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그동안 바람이 불어서 수송이 제때 못 돼서 샜었는데 그런 신선도가 유지된 농수산물들을 도시의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소득을 높이는 길이기도 합니다. 총 사업비 5,814억 원이 투입돼 9년 만에 완공된 천사대교. 천사대교가 개통되면서 육지로 연결된 신안 지역 4개 섬은 앞으로 새로운 관광 명소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가 영광 해안가에 세워졌습니다. 전남이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광군 백수읍 해안가에서 대형 풍력발전기가 쉼없이 돌아갑니다. 청보리가 자라고 있는 간척지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발전 설비가 세워졌습니다. 백수읍과 염산면 일대에 준공된 풍력발전 터빈은 총 61기로 국내 최대 규모인 14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7만 2천여 가구의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는 발전량입니다. 7만 2천 가구 정도가 쓸 수 있는 전기량을 이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력발전 터빈 하나당 발전 용량은 2.3메가와트급으로 저소음 설계를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발전 설비에 투입된 자재와 장비는 95% 이상 국내 기술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육상 풍력과 해상 풍력을 한 곳에 모아서 개발한 복합 풍력 발전단지는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로와 경작 활동을 보호하고 발전소 운영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의 상당 부분은 주민 복지와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민과 지역에 함께 이익을 드리고 이익을 나누는 그런 발전 체계를 구축해 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전체 발전량의 20%를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으로 채우기로 한 가운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전남이 재생에너지 육성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편으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기준에 0.01이 미달됐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재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편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 수도권은 경제성 가중치를 높인 반면 비수도권은 지역 균형 발전 가중치를 높여 지역 SOC 사업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지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9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가 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분기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체감 경기 지수가 전분기보다 42포인트 오른 106으로 집계돼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유리와 시멘트, 식음료와 금형 등의 경기 지수가 높았고 철강과 자동차 부품은 기준치를 밑돌았습니다. 또 내수 기업은 경기 전망이 밝은 반면 수출 기업은 어두운 전망을 내놨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갖고 올해 신규 인재 채용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된 오늘 채용 설명회에는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가해 올해 채용 계획과 취업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전체 채용 인원 가운데 400명가량을 광주 전남 지역 인재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빛고울 시민문화관이 공연장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기획공연을 특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빛고울 시민문화관은 오는 15일부터 20차례에 걸쳐 월요일에는 바로크 음악 콘서트를 열고 문화가 있는 날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재즈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또 최태지 발레 감독과 정갑균 오페라 감독, 대중음악 평론가 강원 씨 등을 강사로 초청해 음악과 인문학 강연을 듣는 수요 렉처 콘서트를 새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예술거리 일대와 광주 남구의 달매마을이 문체부 공모에서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문체부는 쇠퇴한 지역을 문화로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대상지에 각각 국비 3억 원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업지 선정에 따라 광주 동구는 예술의 거리에 예술창업 키움관 등을 조성하고 광주 남구는 달매마을에 골목학교와 역사박물관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 당시 거론에 재조명됐던 표정주 열사의 추모비 이전이 다시 무산됐습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열사 추모비를 광주시청 앞 평화공원으로 이전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표열사 추모비는 출신 학교인 호남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심의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